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우선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뭘 했는지 잠깐만 복습을 해볼게요. 왜냐면 좀 저도 한지 되게 오래됐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그 사이에 좀 오래됐기 때문에 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번 시간까지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편미분 방정식 푸는 거였고, 그 편미분 방정식에서의 그 여러 가지 식 중에서 하나인 열 전도 방정식을 배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L부터 X까지 0이죠. 0부터 X까지 L까지.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수학적인 그런 수식도 알아두시면서 또 동시에 이런 어떤 그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막대가 있고 되게 전도가 잘 되는 어떤 막대기가 있고 양 끝에 어떠한 온도 조건, 그걸 경계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여기를 0켈빈, 그다음에 오른쪽을 0켈빈, 양쪽 끝을 다 0켈빈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처음 온도가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것들이 얼마큼 빠르게 그 수렴을 하는지 0으로 결국에는 u x, t 위치와 온도에 따라서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3차원 함수를 알고 싶은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3차원 함수를 알려면 다음과 같은 편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조건이 있겠죠. 경계 조건은 뭐 왼쪽 끝이 0이다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죠. 0, t는 0. 그 다음에 오른쪽 끝이 0이다. 를 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 뭐 ux, 0 이거 초기 조건이었는데 얘를 fx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경계 조건과 초기 조건, 그 다음에 식이 주어졌을 때 이때의 편민 방식이 무엇이냐를 했고, 우리가 제가 그때 그랬죠. 이 식하고 경계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들로 나눠진다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유형이라는 것은 결국 풀이법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식을 보고 그다음에 경계 조건을 본 다음에 이거는 유형 몇이니까 어떻게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항상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까지 유형 10까지 했죠. 유형 10까지 했고 뭐 꼭 유형 1 말고도 다른 유형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다른 경계 조건들을 갖고 또 풀이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도 있고 좀 덜 중요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편민 방정식을 푸는 그런 메커니즘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다음 시간은 뭐 할 거냐면 그 이제 좀 범위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범위가 항상 여러분들이 막대기의 길이가 0부터 L까지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더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뭐 물론 그냥 단순하게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진다면 최종 그 해에서 L 부분 대신에 그 해당만큼의 길이를 바꿔주면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여기서 길이가 변경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길이가 아예 그냥 유한한 값이 아니고 무한한 값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조금 빈 공간에다가 기존 식은 똑같아요. 기존 식은 똑같은데 범위가 만약에 즉 막대의 길이죠. 막대의 길이가 만약에 다음과 같이 무한 경계 조건이라면, 즉 무한 영역에서의 무한 도메인에서의 길이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막대기가 있고 똑같이 열 전도가 일어나는데 그 길이가 기존에 뭐 0부터 L까지가 아니고 길이가 그냥 이거 여기가 왼쪽 끝이 마이너스 무한이고 오른쪽 끝이 플러스 무한인, 온도가 아니면 길이에요, 여러분들. 길이 자체가 되게 무한한 길이의 막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 적당히 라이터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이렇게 어떤 특정 부분의 온도를 높여놨을 때 준비 시작하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를 본다면 그럼 이게 당연히 점점 좀 낮아질 거예요. 그런데 얼마큼 더 빨리 낮아지는지는 당연히 처음 우리가 했던 이 유형 1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그 무한 경계 조건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새로 배울 유형 11인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식은 똑같이 열전도 방정식은 같은데 만약에 그 범위가 무한 경계 조건이 아니고 반무한 경계 조건이라면 이렇게 한번 막대기를 우리가 설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길이가 있는데 이쪽은 x는 0이에요. 여기는 x는 0인데 오른쪽 끝이 그냥 무한으로 쭉 커져요. 그냥 오른쪽 끝이 쭉 그 되게 길이가 무한인 길이를 가지는 그런 막대기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도 뭐 처음에 내가 뭐 어떻게 해볼까요? 처음에 그냥 온도 조건을 다 다음과 같다고 그냥 해볼까요? 다 그냥 온도가 0켈빈이에요. 처음 온도 조건이. 그랬을 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경계 조건을 하나가 더 추가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왼쪽 끝에 온도를 뭐 U 0, T 이게 왼쪽 끝 온도잖아요. 왼쪽 끝 온도를 계속 꾸준히 라지 A라는 만큼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A만큼 꾸준히 공급을 해준다면 그러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막대기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면 결국에는 이게 점차 이렇게 늘어나겠죠. 점차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막대의 온도가 결국에는 A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얘를 유형 뭐 12라고 하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유형 11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 것인지, 유형 12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풀 것인지를 좀 더 더 자세히 배울 거고, 그다음에 유형 11과 유형 12를 풀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그런 개념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도 이제 차근차근 배워 나갈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 배울 것의 핵심은 더 이상 막대 길이가 유한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무한 길이의 막대 길이에서 열 전도가 일어날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게 한 두세 가지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이것들은 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할 거지만 우선은 유형 11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면 경계 조건이 없어요. 경계 조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12 같은 경우는 경계 조건이 원래 기존에는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에 경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경계 조건이 한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좀 추론을 할 수 있냐면 이런 무한 경계 조건에서는 그러니까 무한 그 도메인에서는 당연히 경계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계 조건이라는 건 결국에는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서 뭐 일정하게 온도가 공급되거나 아니면 좀 변화가 있더라도 어쨌든 뭐 이 해당 지점에서의 온도는 무엇이다라고 딱 못 박아 놓는 건데 무한 경계 조건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무한 영역이 되는 순간 그 경계 조건 자체가 정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 영역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무한 영역에서는 경계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대신 유형 12 같은 경우는 반무한 영역이라서 여기는 경계 조건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유한한 영역이잖아요. 이건 절반이니까. 이쪽은 x는 0이라는 그 어떤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계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경계 조건도 잘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형 11의 경우는 좀 특이하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초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초기 조건에 색깔 바꿔볼까요? 이제 초기 조건이 주어지는데 초기 조건에 따라서 얼마큼 더 빠르게 이 x는 0에 수렴하는지 그게 결정이 될 건데 u는 0에 수렴하는지 결정이 될 건데 그 초기 조건의 어떤 기본 전제가 뭐냐면 다 0으로 수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 조건을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문자를 사용을 해서 적어줄 거예요. 얘를 엄밀히는 파이 x라고 읽어야 되는데 좀 발음이 우리 원래 파이는 이렇게 쓰잖아요. 요건 파이고 이제 요 문자는 약간 파이예요. 파이라고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파이 x라고 좀 적어줄게요. 왜냐 앞으로 우리가 전까지는 다 fx라고 적었는데 fx는 좀 더 비대칭 관련해서 좀 그 문자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파이 x라고 많이 쓸 거고 자, 초기 조건의 기본 전제가 뭐냐면 극한을 만약에 x가 무한으로 보내고 또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보냈을 때 그때 그 파이 x가 모두 다 0이 돼야 돼요. 자 이게 좀 문자로 써서 어렵게 보이지만 그냥 우리말로 그냥 쉽게 풀었으면 오른쪽 끝하고 그러니까 처음 준비 시작했을 때 그 처음 초기 조건에 오른쪽 끝 온도하고 왼쪽 끝 온도가 다 0에 수렴을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찰해야지 만약에 처음 온도가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니고 만약에 처음 온도가 뭐 다음과 같은 이렇게 y는 x 이런 형태가 주어진다면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이 만약 발생하는 경우 그러면 이거 자체가 정의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얼마큼 이게 더 애초에 이 길이 자체가 무한이기 때문에 이 온도 자체도 그럼 그거에 비례해서 무한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초기 조건이라면 그럼 이거 자체가 그냥 정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항상 유형 11에서는 그 초기 조건이 우극한하고 최악한이 모두 다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항상 그랬죠. 상상을 좀 요구가 많이 되는 곳이라고. 만약에 제가 처음에 뭐 여기를 x는 0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x는 0이고 뭐 여기 x는 1이고 뭐 여기는 한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이만큼만 여러분들이 한번 데워보다고 해볼까요? 되게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확히 이만큼을 데운다는 게 좀 되게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뭐 좀 가정 이런 것들 많이 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구간만 여러분들이 라이터로 1만큼 뭐 1켈빈만큼 이렇게 가열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 상태에서 준비 시작하고 딱 놓으면 당연히 온도가 점점 내려가겠죠. 근데 이게 정확히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내려간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미리 그래프로 그려왔고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차츰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처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런 온도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0 이런 온도를 하는 그 상태에서 딱 놓고 준비 시작하고 딱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온도 변화가 바뀌는지를 한번 제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당연히 점점 줄어들 거고 이게 얼마큼 빠르게 줄어들지 뭐 어느 순간 어떤 특정 지점을 지날지는 정확히 여러분들 이 ux,t라는 이 함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뭘 할 거냐면 다음과 같은 이런 조건에서 ut는 알파 uxx에다가 범위가 뭐 마이너스 무한부터 x 무한 이렇게 있을 때 경계 조건 없죠. 여기서 어떻게 여기 ux, t가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물론 이때 초기 조건은 phi x가 될 거죠. ux, 0은 phi x가 될 때. 자, 그래서 이런 유형 12를 풀기 위해서는 유형 11도 그렇고 뭐 이제 12도 그렇고 이런 앞으로의 다양한 유형들을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많은 여러분들 선배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 공수2 특히 여기서 좀 많이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 수학은 어 뭔가를 가르쳐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면 그 배우는 게 예전에 내가 잘 알던 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냥 그 정도에만 그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1차 방정식을 잘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2학년 그 다음 연도에 2차 방정식을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3차 방정식을 배우고 뭐 같은 맥락으로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제 충분히 1차 함수에 대해서 잘 그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2차 함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차 함수로 넘어가고 약간 이런 단계적인 스텝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는 이 편미분 방정식 해당 편미분 방식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풀이의 변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풀이의 변환 배운 적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풀이의 변환을 배울 것이고 배우자마자 좀 뭔가 이제 막 배우고 이제 막 이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이제 편미분 방식을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편미분 방식을 활용하도록 요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아직 소화하기도 전에 바로 이걸 활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풀이의 변환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오로지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데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그런 어떤 개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고 또 풀이의 변환이 되게 수학적으로 의미가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고 그다음 수학적으로 자체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저는 오로지 편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도구로서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풀이의 변환을 더 깊이 있게 배우는 학과라든지 그걸 더 깊이 있게 가르치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분이라면 뭐 그런 다른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로지 모든 것을 다 편미분 방식을 풀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게 우리 핵심이잖아요. 우리 지금 공수2를 듣는 이유가 편미분 방식을 풀기 위함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거기에만 집중을 할 것이다. 근데 알고 보면 풀이의 변환이 그러니까 풀이의 변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라플라스 변환 그런 것처럼 풀이의 변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어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까다로워지기 시작한데 풀이의 사인 변환이라는 게 있고 풀이의 코사인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풀이의 변환도 있고 풀이의 코사인 변환도 있고 풀이의 사인 변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단순 풀이의 사인 변환도 있고 단순 풀이의 코사인 변환도 있고 단순 풀이의 사인 변환 이것도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것 말고도 또 다양한 게 존재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변형된 게 아니고 그냥 좀 서로 다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 2, 그다음에 3, 그다음에 4, 5 뭔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성질도 다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뭐 라플라스 변환 또 여기 이렇게 넣어볼 수 있겠죠. 얘는 조금 살짝 별개의 영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변환을 이용을 해서 0이라고 할까요? 다음과 같은 변환들을 이용을 해서 편미분 방식을 풀 거예요. 그래서 각각 편미분 방식 유형마다 어떠한 그 도구를 사용을 해서 어떠한 풀이 변환을 사용해서 풀지가 다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요 풀이 변환의 성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다는 게 되게 암기할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좀 활용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풀이의 변환도 있고 또 다 좀 성질들이 다르고 좀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요. 그다음에 공식들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잘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고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처음엔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 당연히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좀 더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유형 11, 유형 12가 있고 각각 무한 경계 조건, 반무한 경계 조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풀이의 변환을 사용하고 유형 12에서는 풀이의 코사인, 풀이의 사인 변환을 사용하고 그다음 나중에 우리가 유형 19라는 곳에서 비제차 편미분 방식을 다룰 건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단순 풀이의 코사인 변환, 단순 풀이의 사인 변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는 좀 그 해석에 따라서 단순이라고 적는 것도 있고 이산이라고 적는 것도 있어요. 이산 풀이의 코사인 변환이라고 적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같은 겁니다. 하지만 그 fast Fourier transfer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종종 저런 단어가 많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단순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 편미 방식을 보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그 풀이의 변환이라는 지식이 좀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이번 강의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에서 그거를 어떻게 편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라플라스 변화는 좀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이죠. 공수원이죠. 공수원에서 라플라스 변화하고 되게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았을 거고, 또 반면 되게 매력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구나를 느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서 좀 그걸 더 이끌어서 새로 배우는 것을 이끌어주는 요런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화는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를 왜 했냐면, 약간 제가 우리가 결국엔 어떠한 OD 상미분 방식 OD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y 프라임은 y, 좀 너무 단순하니까 y2 프라임 더하기 뭐 y 프라임 더하기 y는 0, 이러한 OD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지금 y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뭐 여기서는 독립해서 t니까 yt는 무엇이다, 얘를 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바로 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면 2의 란다 t로 바꾸고 이제 란다 구해서 가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지금 t 세계예요. t 세계, t 세상. 그런데 여기는 지금 S 세상이에요. 그래서 T 세상에서 좀 되게 어려웠던 일을 S 세상으로 넘겨주면 생각보다 되게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려웠냐면, 일반적으로 상미분 방정식에는 Y만 있을 뿐더 Y가 Y 외에도 Y 프라임도 있고 Y2 프라임도 있고 뭐 T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모두 다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S 세계로 넘긴다면 오로지 스몰 S랑 라지 Y 요 두 가지 문자로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그 정리를 이용을 해서 라지 Y S로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뭐 부분수를 분리한 다음에 그다음 다시 역변환을 통해서 YT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좌변 라지 Y를 역변환하면 스몰 Y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요. 그때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요구했던 게 다음과 같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부분 그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께서는 뭐 이런 것들은 뭐 표 같은 거를 참조해서 뭐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워낙 간단한 것들이어서 그냥 어느 정도 암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 외에도 이제 공정 제어라는 컨트롤 있죠, 제어. 컨트롤을 하는 그런 전공 과목을 배운다면 거기서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기 기계과나 아니면 전기과, 화원과도 그래요. 어느 공학 그 전공이나 다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컨트롤 어떻게 할지를 배우는 게 제어 과목인데, 뭐 제어 공학이라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화공과는 이제 공정 제어 이런 과목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뭐 반응기의 온도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여기 이렇게 어떤 열선을 감는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스팀이 그럼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공급하는 게 뭐 더 평상시보다 더 뜨거울 수도 있고 더 차가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더 뜨거우면 여기에 밸브를 달아가지고 그 수증기를 스팀에 적게 들어오게 해야 되고, 뭐 차가우면 더 많이 들어오게 해서 이 온도를 뭐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또는 뭐 여기 어떤 그 액위라고 하죠. 그 수위를 우리가 컨트롤 해줘야 된다면 뭐 일정하게 요만큼 뭐 5리터만큼 일정하게 5리터가 되게끔 뭐 여기 5미터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수위가 5미터가 되게끔 일정하게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만약 부족하면 물을 더 넣어줘야 되고, 많으면 물을 더 많이 빼주고, 이런 식으로 밸브들을 각각 컨트롤 해줘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원하는 그 정상 상태를 잘 맞춰주기 위한 게 그 우리의 약간 목적 중 하나긴 하거든요. 왜냐면 정상 상태로 공정이 운전되면 되게 안정적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율을 잘 이끌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좀 많이 새긴 했는데, 이야기가 어느 전공이나 컨트롤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컨트롤을 배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변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라플라스 변환 기본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을 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런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구나를 잠깐 여러분들 기억을 되새겨 줄게요. 그래야지 이제 그 프리의 변환을 배울 때 맞아, 저런 메커니즘으로 하니까 상당히 그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거 일단 얘가 지금 이제 OD잖아요. 그래서 얘 바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풀어본다면, y2 프라임 같은 경우는 라플라스 변환으로 바꾼다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공식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y0는 0이니까 없고, 그 다음에 y 프라임 0은 5니까 그냥 5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이만큼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y 프라임 같은 경우는 s 라지 y 마이너스 y0인데 y0 없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라지 y가 되겠죠. 이거 라플라스 변환하면 는 0이 돼서 라지 y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준다면, 그러면 s 제곱 더하기 s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3이 이쪽 마이너스니까 s 더하기 3 s 마이너스 2죠. s 더하기 3 s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부분분수로 만약에 바꿔본다면 s 더하기 3분의 더하기 s 마이너스 2분의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암산으로 해봤을 때 이게 아마 1, 1 이렇게 들어와야 되나요? 아니죠. 마이너스랑 플러스 이렇게 돼야겠죠.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해놓는다면 이거 통분했을 때 5가 나오잖아요. 2 나오고 3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고 이게 지금 라지 y잖아요. 이만큼이 지금 라지 y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얘를 통째로 라플라스 역변화를 취하면 좌변이 yt가 될 거고 우변이 이거 라플라스 역변화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t가 될 거고 이걸 라플라스 역변화하면 더하기 2에 2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yt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요거예요. 바로 여기를 못 가기 때문에 돌아가가지고 라플라스 변화 이용해서 이렇게 쭉 돌아간 다음에 그럼 t 세계에서 못하는 걸 s 세계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민 방식 할 건데 어쨌든 라플라스 변화에서의 핵심은 뭐 당연히 뭐 기본 정의도 있고 어떤 그런 성질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진짜 이거 항상 강조하지만 t 세계를 s 세계로 바꿔주는 그러한 변환을 라플라스 네 그런 변환을 갑자기 알람이 울려가지고 자 그런 변환을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할 풀이의 변환이라는 것은 앞으로 t가 아니고 이제 x 세계를 이제 다룰 거예요. 그래서 x를 오메가로 바꿔주는 걸 w 또는 w라고 그냥 저 오메가로 해석할게요. x를 오메가로 바꿔주는 걸 풀이의 변환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우리는 결국엔 지금 다루는 게 2차원 함수잖아요. 어떠한 그 온도 함수가 위치랑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뀔 건데 얘를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변환을 하냐 풀이의 변환 기호예요.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도 있고 풀이의 변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면 함수도 바뀔 거지만 여기서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라플라스 변환은 뭐예요? 오로지 t를 s로 바꾸는 거잖아요. 다른 건 영향을 안 주잖아요. 여기가 x, s가 될 거예요. 반면 만약에 풀이의 변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풀이의 변환은 아직 안 배웠지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확실한 거는 모든 x를 다 w로 바꿀 거기 때문에 함수도 바뀔 거고 오메가, t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앞으로 이제 이 다음 단계에서 많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신다면 여기 아니죠 여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상황에서 이 라지 u랑 여기 라지 u는 당연히 다른 함수예요. 다른 함수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변환이 다르니까. 어쨌든 핵심은 뭐다? t가 s로 가는 건 라플라스 변환, x가 w로 가는 건 풀이의 변환이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오케이 이런 느낌을 여러분 이해했으면 이제 한번 풀이의 변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풀 것이다. 여러분들 해보면 어떠한 편밀 방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ut는 알파 uxx 이러한 편밀 방식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똑같이 이렇게 바로 못 갔어요. 그래서 어쨌건 풀이의 변환을 해주면 어떠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ux, t를 풀이의 변환을 해보면 라지 u, 오메가, t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라지 u가 나오는데 라지 u에 대한 상류 방식이 나와요. 아까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 일반적인 식이 나오는데 지금 편미분 방식을 풀이의 변환하거나 또는 뭐 라플라스 변환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풀이의 변환을 상미분 방식으로 다시 편미분 방식을 풀이의 변환을 하면 상미분 방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라지 u에 대한 상미분 방식이 나오고 이거는 t에 대한 상미분 방식이 나오게 돼요.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타낼게요. 그래서 뭐 오메가, t에 대한 상미분 방식이 나와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풀어요. 이거 풀면 이제 라지 u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뭐 여기는 구체적으로 뭐 이런 뭐 ut 더하기 뭐 라지 u는 뭐 어떤 거 이런 느낌의 어떤 상미분 방식이 나올 거고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수원에서 했던 상미분 방식 풀이법들을 이용을 해서 라지 u를 구하신 다음에 그래서 따라서 풀이의 역변을 해서 라지 u 역변하면 스몰 u잖아요. 스몰 u는 뭐 무엇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메커니즘은 똑같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화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항상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 요건 여러분들이 좀 잘 암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은 뭐다? 바로 x가 w로 바뀌는 그런 그 변환이라고 하면 되고 기본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어떠한 우리가 풀이의 변환을 하는 그 함수의 우극한과 자극한은 항상 0이어야 돼요. 그래서 0에 항상 수렴하는 그런 함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는 0이랑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풀이의 변환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y는 x라든지 y는 2x라든지 뭐 아니면 y는 x제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발산하잖아요. 우극한 좌극한에서. 그렇기 때문에 풀이의 변환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은 게 실제로 라플라스 변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풀이의 변환을 풀 수 있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라플라스 변환을 못 푸는 문제들은 오히려 풀이의 변환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기본 전제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0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정의가 어떻게 돼요? 이 정의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좀 그냥 크게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이제 평면 방정식은 항상 ux, t를 이제 풀이의 변환을 할 건데 좀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헷갈리냐면 이게 이변수 함수 헷갈리니까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냥 fx를 우리가 만약에 풀이의 변환을 했을 때 그럼 이게 f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요 공식 그러니까 요 기호들을 좀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기본 그 어떻게 되냐면 기본 그 정의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루트 2파이 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fx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x dx는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라지 f 오메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고 암기하세요. 이거는 뭐 그게 없습니다.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그래서 이게 기본 정의고 라플라스 변환 그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에서 여러분들이 잘 암기한 것처럼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떠한 것을 풀이의 변환했을 때 지금 여기 요 네모칸 여기에 넣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곱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적분을 해주고 뭐 루트 2파이로 나눠주면 그럼 이게 결국 라지 f 오메가가 될 거예요. 여기서 지금 x가 더미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래서 정적분을 하면 x가 사라질 거고 오로지 오메가만 남을 거기 때문에 따라서 f 오메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끔 그 교재에 따라서 이 부분 여기 앞에 곱해지는 요 상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교재에서는 2파이분의 1이라고 하는 교재도 있어요. 또는 그냥 숫자 1 이렇게 두는 교재도 있는데 그거는 교재나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그 역변하는 관계도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교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를 펼쳐보시고 그 교재에 적혀 있는 대로 또는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그대로 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달라봤자 어쨌든 여기밖에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교재나 뭐 어떻게 그 지은이마다 작가 뭐라고 하죠? 작가라고 하나요? 그 글을 그 교재를 그 적은 사람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역변환의 정의도 있어요. 원래 엄밀히는 라플라스 역변환 정의는 있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해서 그냥 일반 변환의 그냥 반대 과정이라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푸리의 변환의 역변환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 일단은 라지 f 오메가가 들어와야겠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2파이 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라지 f 오메가 2의 i 오메가 x d 오메가는 fx 이렇게 돼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들어갈 때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부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2파이분의 1을 균등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루트 2파이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줬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아까 제가 그랬죠. 이걸 2파이분의 1로 보고 1로 보는 그런 교재도 있고 1로 보고 2파이분의 1로 보고 이렇게 하는 교재들도 있어요. 최종 결과는 똑같은데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점만 조금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 때 정의랑 그러니까 정변환의 정의랑 역변환의 정의를 적어 놓으시고 시작을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뭐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정의들을 이용해서 좀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좀 쌓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성질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냐면 이제 요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 건데 지금 그거부터 하기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좀 너무 이제 막 풀이의 변환 배웠는데 이제 풀이의 변환이 아직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바로 편미분 방정식 들어가기엔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요거는 일단 꼭 암기를 해둡시다. 수학에서는 별로 암기가 좋진 않지만 이건 뭐 정의이기 때문에 뭐 그냥 암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좀 더 이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탐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배경 지식이 하나 필요합니다.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하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2의 마이너스 x 제곱 dx 요것의 적분값을 알아야 돼요. 얘는 일단 지금 당장 풀이의 변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평면 방정식 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풀이의 변환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이 풀이의 변환을 배우기 위해서는 뭔가 풀이의 변환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을 점점 쌓아 나갈 건데 그 배경 지식 중 하나가 요거라는 거예요. 뭐 솔직히 요거밖에 없긴 한데 뭐 요거랑 뭐 다양한 미적분 기술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요거를 잘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이 값이 루트 파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요런 느낌의 그래프일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꼭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전체 아랫 넓이가 무엇이냐인데 이건 루트 파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인 기준은 요 정도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대학교 그 이공계 수준의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요 값이 루트 파이다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게 루트 파이가 되는지는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극좌표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분명 배웠을 겁니다.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유도를 하냐 또는 이거 어떻게 푸냐. 일단 이것은 바로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바로 적분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요 자체에 적분 함수가 지금까지 사람이 손으로 풀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치환 적분이나 부분 적분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되게 기가 막힌 방법인데 제가 진짜 이런 것들은 좀 되게 수학을 배우면서 와 진짜 똑똑하다 이걸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요 값이 만약에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뭐 그냥 라지 i라고 해볼까요? 라지 i라고 했을 때 우리는 i를 구하는 건 i 제곱을 일단 먼저 구하는 거예요. i 제곱은 뭐냐면 당연히 그냥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그 x라는 게 더미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같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 y여도 되고 z여도 되고 뭐 a, b, c 뭐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어차피 그 적분한 거에 무한 넣고 마이너스 무한 넣고 여러분이 적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x 대신에 뭐가 다른 문자 y를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중적분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이게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들의 곱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2의 마이너스 y제곱 dx dy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좀 요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요 부분은 좀 익숙할 거예요. 이게 이중적분 원리 중에서 여기 안에 있는 것이 만약에 x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곱하기 y로만 이루어지는 것의 곱이라면 그럼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다가 이중적분의 기본 정리 중 하나였는데 그걸 이제 역으로 이용을 해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결합하는 그런 어떤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의 곱은 지수의 합이랑 여러분들이 합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올려줄 수 있겠고 이걸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이너스 묶어내면 다음과 같이 묶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울게요. 이건 했으니까 요 상황에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극좌표로 바꿔준다. 극좌표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x를 r 코사인 세타로 보고 y를 r 사인 세타로 만약 극좌표로 바꿔준다면 그럼 일단은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 그때 극좌표 바꿔주면서 배웠죠? 직교좌표에서 극좌표로 바꿔줄 때 dx dy는 r dr d 세타 이렇게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생성이 될 거고 그 적분 범위는 지금 요 의미가 뭐예요? 지금 좌표평은 전체잖아요. x를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y를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니까 요 전체 범위잖아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극좌표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의미겠어요? r은 0부터 무한까지 쭉 전체를 다 본 상태에서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0도부터 360도까지 싹 다 돌려야지 이 모든 좌표평면이 그 좌표평면이 다 선택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그 적분 범위가 원래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이었던 게 r의 범위에 대해서는 0부터 무한이 될 거고 세타의 범위에 대해서는 0부터 2파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잠시만요. 여기가 이제 r이 될 거고 곱하기 r이 될 거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안쪽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어떠한 r항 곱하기 뭐 세타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세타항의 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어떻게 또 분리를 해줄 수 있냐면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d 세타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무한까지 2의 마이너스 r 제곱 r은 그냥 앞쪽에 써줄게요. r 곱하기 dr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 그냥 이거 계산하면 2파이가 나올 거고 그래서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적분만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는데 아까는 맨 처음은 못 풀었어요. 왜냐면 뭐 치환 적분을 할 수 있는 항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풀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 r 때문에 얘를 치환 적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걸 한번 이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 부분은 또 했으니까 지우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숫자 2를 안쪽으로 가져오고 그러면 지금 r 제곱을 뭐 t라고 치환을 해보면 2r, dr은 dt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dt가 될 거고
그다음에 r제곱은 마이너스 t고, 그러니까 r제곱은 t고, 그다음에 범위는 0부터 그냥 무한까지 되겠죠. 제곱이니까 뭐 파이는 그냥 이쪽에 계속 살아남아 있을 거고. 그럼 요거 여러분들 적분을 해보신다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0부터 무한 될 텐데 마이너스를 그냥 저는 요 바꾸는데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면 1 빼기 2의 마이너스 무한이니까 2의 마이너스 무한은 그냥 0이죠. 그렇죠? 그래서 1 빼기 0이니까 그냥 1이죠. 자, 그래서 파이만 남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i 제곱이 파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i라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2의 마이너스 x 제곱 dx였는데 걔는 결국 루트 파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파이는 될 수 없죠. 지금 위쪽 부분에 넓이니까 플러스 값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루트 파이가 될 겁니다. 이 과정 얘를 바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i 제곱을 해서 극좌 그 dx dy로 만들어주고 극좌표로 바꿔줘서 요 아래 항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 치환적분으로 문제를 푸는 요 전략이 상당히 매력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적분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 말고도 좀 이제 더 깊이 있게 적분을 배우신다면 요런 전략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되게 복잡한 적분이 있어요. 얘를 못 풀어요. 근데 아까 비슷한 맥락으로 이거 더하기 똑같은 것을 더해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이 i가 되잖아요. 두 개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것도 아까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y로 바꿔준 다음에 뭐 이걸 연산을 해서 하면 이제 잘 풀리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처럼 똑같은 걸 곱해줘서 i 제곱으로 바꿔서 해주는 이런 전략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전략들도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따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적분만 되게 깊이 있게, 제가 적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치환 적분, 부분 적분 이런 거 말고 그냥 사람이 풀 수 있는 적분 중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적분들이 있어요. 되게 멋진 아이디어로 풀 수 있는 적분이죠. 적분을 풀기 위해서 막 미분을 하거나 라플라스 변화하거나 막 이런 전략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 놓은 강의를 또 나중에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촬영을 할 생각이에요. 어쨌든 좀 이제 길어졌는데 핵심은 요거다. 요거 일단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